연구위원회에서는 4월부터 월 2회 정도 한국협동조합의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라는 큰 틀에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출자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왔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아직 관련돼서 발표를 안 보셨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국협동조합 학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 세미나의 동영상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이제 김광묘 박사님께서 의료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 건강 증진과 1차 의료의 통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발표에 이어서 건강플러스 협동연구소 협동조합 오춘희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김광현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오춘희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우선 먼저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발표 20분, 토론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채팅을 확인하고 이어서 이제 토론을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묘 선생님 발표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월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졸업한 김광우입니다. 한국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제 연구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의료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이고 주제는 건강증진과 1차 의료의 통합 가능성입니다. 보건학은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도모하는 학문인데요. 따라서 제 논문은 이러한 보건학의 관점에서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을 평가하고 전체 보건의료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료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조직 구조와 관련하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 논문의 결과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과 복합 만성질환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은 질병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급성질환의 치료를 주요 업무로 하는 현재의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보다는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1차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1차 의료 강화에서 더 나아가서 건강증진을 1차 의료에 통합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1차 의료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과 1차 의료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통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건강증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이라고 하면 흔히 식생활 개선, 규칙적인 운동 등 개인이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건강증진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해서 통제력을 향상하여서 스스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증진의 개념은 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환경이나 정책 등 정책 등을 개선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에서 건강증진을 개인 중심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으로 구분하였고 한국 사회에서 두 영역이 모두 1차 의료에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료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1차 의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1차 의료라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1차 의료를 정의하였습니다. 1차 의료의 속성 중에서 특히 포괄성과 조정성이라는 개념이 건강증진과의 통합을 통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포괄성은 1차 의료 의사에게 제공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1차 의료에서는 예방, 치료, 재활까지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조정성은 환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이러한 서비스들이 연결되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증진이 1차 의료에 통합되게 되면 1차 의료의 포괄성과 조정성 영역이 더욱 확장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1차 의료에서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는 의료 취약 지역의 건강 수준을 최대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완된 의견입니다.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건강증진과 1차 의료의 통합 모델입니다. 최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도입되고 있는 통합 모델이 개인 중심 건강증진과 1차 의료를 통합하고 있는 데 비해서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을 1차 의료에 통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라는 렌즈를 사용하였고, 의료 협동조합 활동이 개인 중심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을 1차 의료에 통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건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료 협동조합의 형태로 보건의료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원의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의원, 한의원 등의 1차 의료 기관을 운영하면서 개인 중심 건강증진 활동을 진행하는 보건예방실과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활동을 담당하는 조합사업부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만성질환자들에게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코디네이터 서비스, 그리고 만성질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건강실천단 등의 개인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1차 의료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건강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가정방문,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보건 영상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을 1차 의료에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건강증진과 1차 의료를 통합해서 제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증진과 1차 의료가 통합되는 과정과 맥락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았고,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을 건강증진과 1차 의료라는 의료협동조합의 활동을 건강증진과 1차 의료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수행한 혼합 방법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 참여 관찰을 하면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2021년에 논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총 연구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단면 연구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료협동조합 조직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가 보건의료 조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의료협동조합 연합회 선생님들께서 참여 관찰 기간 동안 인천의료협동조합 보건예방실장님의 활동과 의료협동조합 연합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 모든 회의에 서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도에는 연구도구를 개발하여서 15개 의료협동조합의 1186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11개 의료협동조합의 의료사업부, 보건예방실, 조합사업부 책임자와 조합원 2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의료협동조합의 조직 특성에 따라 건강증진과 1차 의료 통합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의료협동조합이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증진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의료협동조합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공동체, 여성주의 공동체 등 생애협정 모델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의료를 주장하는 정체성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설립된 경우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설립한 경우에 대해서 건강증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활동을 담당하는 보건예방 조직이 있는 경우에서 건강증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이후 공동체 특성과 보건예방 조직 유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의료협동조합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보건예방 조직이 없으면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설립한 경우 지역중심 의사 중심형으로 분류하였고 보건예방 조직이 없으면서 대안적인 의료를 주장하는 정체성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경우 정체성 중심 의사 중심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건예방 조직이 있으면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설립한 경우 지역중심 팀 추구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예방 조직이 있으면서 정체성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경우 정체성 중심 팀 추구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협동조합과 연관성이 있는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특성과 관련된 우리 협동조합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 결과 일반적인 의료기관과 가장 비슷한 유형인 지역중심 의사중심형 의료협동조합에 비해서 행의학적 모델을 비판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설립이 되었고 보건예방 조직이 있어서 1차 의료의 개인중심 건강증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체성 중심 팀 추구형에서
1차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조합원 사이에서 건강증진에 대해서 이해하는 문화가 공유되고 있으면서 건강증진과 1차 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을 때 조합원들의 1차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직접 건강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건강 생활습관 실천 활동 참여에는 유형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유형의 의료협동조합에서 건강 생활습관 실천 활동 프로그램 자체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조합원이 많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의료협동조합 운영 과정에 대한 참여는 지역 중심 의사 중심형에 비해서 정체성 중심 의사 중심형, 정체성 중심 팀 추구형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안적인 의료를 주장하는 정체성 공동체인 경우에서 의료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필요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조합의 운영 과정에 참여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질적 연구를 통해 건강증진과 1차 의료의 통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인 중심 건강증진 중에서 고위험 개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코디네이터 서비스는 수시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서 조합원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 실천단 활동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중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진단할 수 있었던 전 조합원 가정 방문은 조합원 설문조사로 대체되었고 1년에 한 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 중심 건강증진은 비교적 이론에 부합하게 제공되고 있었지만 의료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의 건강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은 이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과 1차 의료가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환경과 관련된 원인들이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의료협동조합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협동조합 조직과 관련된 원인으로는 건강증진과 1차 의료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점, 통합에 참여하는 부분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중 먼저 건강증진과 1차 의료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협동조합 유형 중 지역 중심형에서는 적정 진료, 의사의 자상한 태도 등 양심 있는 의사가 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료협동조합의 1차 의료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체성 중심형에서는 의사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환자가 치료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의료협동조합 1차 의료 특징으로 언급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에 대한 이해도 지역 중심형과 정체성 중심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 중심형에서는 개인 중심 건강증진 활동이 건강 소모임이나 건강 실천단을 단순 친목 모임으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체성 중심형에서는 건강증진 활동이 전문가에 의지하지 않고 조합원 스스로가 건강의 주체가 되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 중심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역 중심형보다 정체성 중심형에서 의료협동조합의 목표와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 중심형의 대안적인 의료를 주장하는 정체성 공동체를 기반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료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지역 중심형은 구성원의 연령이 높고 이로 인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정체성 중심형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로 인해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생활 습관 변화에 초점을 두는 개인 중심 건강 증진과 1차 의료에 통합되어서 제공이 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조합원만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취약 지역 전체의 건강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던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조합원과 지역에서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협동조합이 지역 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 증진과 1차 의료 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때 취약계층의 필요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에 참여하는 각 부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과 1차 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을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경영 책임자가 건강증진과 1차 의료 통합의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 예방식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원하지 않는 경우 경영진에서는 건강증진과 1차 의료를 통합하여서 제공하고자 하지만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건강증진과 1차 의료가 통합되어 제공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건강증진과 1차 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사업부, 보건예방실, 조합사업부 등의 통합에 참여하는 각 부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합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이 서로 다른 경우 통합이 저해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1차 의료를 통합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 통합에 관련된 분야들의 협력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미국 의학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발간한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건강증진과 1차 의료를 잘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참여하는 각 영역에 명확한 역할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각 부문들을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각 부문의 구성원들이 통합의 목적과 사안을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 건강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가진 결사체이면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통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업체라는 이중 목적을 가진 조직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와 경영 실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이 함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이중 리더십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민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통합을 위한 리더십 발휘가 어렵게 하고 협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을 공모사업을 통해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도 건강증진과 1차 의료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적정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만도 어려웠기 때문에 의료협동조합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활동을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통해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인건비나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약 종료와 함께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투입이 많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성과물을 내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건강 역량 강화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은 의료협동조합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정부의 역량만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민자치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의료협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 문제 해결 같은 시민 참여 기술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의료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조직이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강증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기술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지역사회와 정부가 이러한 기술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협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토론자의 이제 토론 내용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광명 선생님께서 토론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춘희 선생님의 토론을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맡은 건강플러스 협동연구소 협동조합의 오춘희입니다. 네, 목소리가 잘 들리시지요? 네. 안 그래도 좀 떨리는 마음으로 이 토론에 참여를 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첫 화면에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 딱 보이셔 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와 의료사업의 대부이신데요. 오늘 이 토론에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오늘 토론자로서 그다음에 현장의 활동가로서 그리고 이제 막 연구에 발을 띄고 있는 초보 연구자로서의 관점에서 제 생각들을 몇 가지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김강률 박사님의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많이 감사한데요. 얼마 전에 의료사업에서도 이 논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지 못해 참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김강률 박사님 논문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1차 의료나 1차 보건 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료사업에 대한 논문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늘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보건의료의 효과성을 검증해낼 만한 현실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간의 아쉬움이 좀 컸던 터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김강민 박사님의 논문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구 방법에서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 참여하면서 자료도 모으고 기록도 하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까지 혼합해서 통합적인 해석으로까지 이어주신 이 과정을 봤을 때 얼마나 논문에 공을 들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장 연구자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이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을 반영할 것이고요.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의료 사업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졌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연구의 각 시점들에서 얼마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해석으로 반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김강효 박사님하고 의료 사업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튼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 사업의 실질적인 연구를 해낸 것만으로도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는 있고요. 네. 어 어 저자는 1차 의료와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에 대한 개념에서의 의료 협동조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의 관점에서 의료사업의 역할을 보고자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는 보건소도 일정 부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1차 의료에서 보건소와 의료사업의 유기적인 연대와 결합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보건소가 의료사업을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으로 의료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는 살짝 견제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공과 사회적 경제로서의 역할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료 사업들이 보건소와 먼저 인제 다가가고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자가 이야기한 1차 의료의 개념을 좀 넘어서서 1차 보건 의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는 입장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WHO는 알마타 선언을 통해서 1차 보건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1차 보건 의료를 자조와 자기 결정권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개인과 가족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기초한 핵심적인 건강관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1차 보건 의료와 의료사업의 지향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차 보건 의료와 1차 의료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들도 있기는 한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차 보건 의료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게 의료사업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료사업을 들여다보면 의료기관의 진료실에서만 진료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일부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합 활동이 건강 관련한 내용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
이 두 영역의 구분이 공간을 넘어서서 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창규 교수님의 지적에서와 같이 1차 보건 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질 경우에는 치료 중심의 의료에 치우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저희 의료 사업도 마찬가지로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은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치료 중심과 의료 사업에서 의료기관 진료실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1차 보건 의료가 강조하고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동안 의료 사업이 현장에서 직접 조합원이나 주민과의 밀착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획득해온 내용들을 적용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 속에 모두 녹아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보건 의료가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의료 사업의 지향과 맞닿아 있다고 해서 정말 의료 사업이 모두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뭘 더 보완할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이것은 본 논문을 통해 저자가 의료 사업에게 또 저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과도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개인 중심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증진에 대한 내용은 이론으로서 어떤 맥락을 짚고자 하셨는지는 충분히 이제 동의가 되기는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의료사업의 역사 속에서 구축해온 의료사업의 건강 관점과 같이 살펴봐야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표는 제가 얼마 전 참여한 논문에서 정리했던 부분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처음 의료인 중심에서 출발한 의료 사업이 민중의 건강권, 평등 의료에 대한 부분을 공급자적 관점에서 운동으로 제기한 부분이 일면 있었다면 2000년 초반에는 의료 이용자인 조합원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면서 서서히 믿을 수 있는 진료, 환자의 알 권리, 건강의 주체로서의 개인 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2004년 이후에 다시 지역의 주민 조직화를 통해 공동의 문제, 여기에는 건강 문제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지역사회 중심의 관점으로 서서히 전환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건강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건강의 사회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 개인의 연구자적 관점일 수 있는데요. 여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현재의 의료사업은 개인 중심의 건강 증진보다는 개인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 증진을 지향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업의 고민이 2013년도에 수립된 건강관 수립 과정에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사업의 건강 정의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건강이 개인의 아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아픔을 극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몸, 마음, 세상의 안녕, 영적, 생태적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건강 정의가 바로 의료사업의 지향점이자 현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인제 의료사업에서 참여, 주민 참여, 그다음에 조합원의 참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의료사업의 정체성은 여전히 강화되어지는 과정에 있고 완결된 형태의 시스템으로 장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틈들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튼 의료사업의 고민이 담긴 건강 정의나 건강 약속, 주민 참여의 정의 등이 계속 회자되고 논의되어지고 다시 발전시켜가는 루틴의 과정으로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제 지역 중심형과 정체성 중심형으로 공동체를 나눈 부분과 그다음에 보건 예방 조직이 있고 없고 유무에 따라서 의사 중심형과 팀 추구형으로 나눈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구자 그러니까 저자께서는 지역 중심형은 지리적 지역사에 속한 시민단체 연대를 설립하고 정체성 중심형은 특정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중심의 설립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연구자의 가정은 정체성 공동체가 중심이 된 의료협동조합이
지리적 공동체 기반의 협동조합보다 건강 증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역사회 중심의 1차 의료 수행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건 예방 조직의 유무에 따라서 의사 중심형과 팀 추구형으로 나눈 것을 결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 중심 의사 중심형, 정체성 중심 의사 중심형, 지역 중심 팀 추구형, 정체성 중심 팀 추구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접근과 가정은 건강 증진과 1차 의료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공동체 특성과 보건 예방 조직의 유무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서 일면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개념의 구분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나 세부적인 각 조합의 역사성이나 현재성이 잘 반영돼서 구분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예방실이나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이 팀 추구형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을지, 내지는 이런 조직 없이 진료실의 의사가 중심이 된다고 해서 모두 의사 중심으로만 볼 수 있을지 등은 다른 해석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로 대전 민들레 의료사업이 지역 중심 의사 중심형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 내지는 느티나무 의료사업에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고용했던 그 시점에 내용을 지역 중심 팀 추구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 등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랑 같이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의료 공급자 외의 관점에서 조합원의 특성으로 봤을 때 공동체의 활성화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이 본 논문의 의미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팀 추구형은 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도 드리기는 했지만 지향을 건강 증진에 둔다는 전제 하에 다학제의 유무도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본 논문에 제기한 요인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다른 시각으로도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의 결론에 대한 정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을 읽으면서 실은 사실 꼭 이렇지만은 않은데 하며 저 스스로 현실을 부정해 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지적은 또는 질문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의료사업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의료사업 스스로의 점검과 조직적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또한 의료사업의 정체성을 강화해 가는 데 중요한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의료사업의 정체성 관련한 내부 워크숍 등이 내부적으로 준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기회에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예방조직의 중요성이 언급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학제적인 건강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은 조직의 선택이 아니라 이젠 필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초기 의료사업의 보건예방실의 역할부터 건강실천단의 조직 활동화를 통한 당사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꿈꿨던 것, 그리고 건강 리더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다시 의료기관의 지향과 조합활동의 지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근 초고령 사회에 관련한 정책들이 많아지면서 의료사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의료사업이 예전의 역사 속에서 보여줬듯이 정부 정책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실행하고 효과성을 입증하고 확산해온 의료사업만의 그간의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건강의 사회화 관점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을 조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쩌면 이미 묶음지불 제도 연구나 안성의 인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사회적 경제와 보건의료, 복지의 장을 아우르면서 정체성을 강화해 가고 있는 현재의 의료사업에게 이것을 어떻게 협동조합답게 그리고 의료사업답게 구현해 낼 것인가는 여전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숙제는 풀어야 제맛이고 완료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 간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2년 전에 그 서울시 건강 분야 시민 참여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건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정의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지점에서 의료사협은 개인과 국가의 책임을 이어내는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중간 역할로서 이들의 문제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분산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전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춘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충실하게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이 토론에 대해서 이제 김광효 박사님께서 하고 싶은 내용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광효 박사님이 이제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광효 박사님 혹시 네, 준비되셨나요? 먼저 이제 시간의 흐름이 에 따라서 정책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유기적 통합적으로 논문에 반영이 되었는가라고 얘기를 첫 번째 토의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구 설계 단면 연구이고 시간이 이제 흘러가긴 했지만 제가 꾸준히 계속 참여 관찰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실하게 반영이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여기 발표에서는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 형평성 학회에서 발표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해서 수행하는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의 결과를 좀 더 촘촘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오늘 발표가 좀 원활하게 잘 들리지 않으셔서 잘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행한 양적 연구와 제가 양적 연구의 결과와 그리고 질적 연구의 결과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책 환경의 변화를 얘기를 뭐 반영한 결과는 아니지만 어, 처음에 2016년도에 참여 관찰을 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양적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2020년도에 이제 질적 연구를 수행하러 갔을 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 어려운 어떤 환경의 변화, 뭐 보건 의료 협동조합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구 설계상으로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연구가 잘 진행되지 않은 그 결과들이 약간 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었다라고 사실 논문에는 적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건강증진 활동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실 그러니까 계획을 많이 세우셨고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수행이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럼 그게 수행되지 못했는가가 논문에 쭉 질적 연구에서 쭉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는데요. 토론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명확하게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그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조직이 어떠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목표만큼 하지 못했는가가 조금은 논문에 반영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약간 얘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1번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와 프라이머리 케어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은 이게 단순히 1차 의료가 아니고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그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에 영향을 준 이전 단계의 개념이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는 약간 정부가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좀 더 큰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프라이머리 케어는 의료협동조합에서 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1차 의료와 건강증진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1차 의료가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1차 의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논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그 유형 구분, 의료협동조합 유형 구분에 대해서는 토론자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에 엄청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연구자 입장에서 그 유형 구분을 할 때 의료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시점에 이제 구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충분하지 않아서 2018년도에 가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분류하다 보니 약간 조금은 조악한, 조금 현장에 맞지 않은 그런 유형 구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드백을 좀 받고 싶었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해주신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 그렇지만 조악하게나마 제가 이렇게 유형 구분을 해봤기 때문에 이후 연구들에게서는 좀 더 현장을 반영한 좀 더 이제 의료협동조합에 맞는 그런 유형 구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보건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정책 연구자의 관점, 전체 정책, 보건의료 정책의 관점에서 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다음에 의료 공급자, 이제 의료 협동조합의 활동을 5년 정도밖에는 이제 그것도 관찰하였던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의료 공급자의 시선으로서 이제 논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논문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그 의료협동조합 활동가로서 이제 제 논문을 어떻게 연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토론하고 발표에 이어서 이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혹시 발표자분에 대한 질문이나 질문뿐 아니라 토론자분에 대한 토론 발표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걸 좀 기다리는 동안에 여기 지금 임종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듣고 계셔서 좀 워낙에 그 의료 사업에서는 이제 활약이 대단하시고 그다음에 한국협동조합 학회에 지금 이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오늘 되게 이제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조용히 들으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김학로 박사님 그 5년 동안 5년 박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공들여서 오랫동안 귀한 논문을 좀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연구의 새로운 어떤 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연구 방법론에서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건강 증진 부분하고 이제 1차 의료에 대한 결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요한 연구 내용으로 잡았는데 이제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의 범주를 우리가 어떻게 정할 거냐 인식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건강 증진을 하기가 어려운 건강 취약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어떤 요인을 통해서 스스로가 건강 증진하기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서 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거가 일자리와 결합될 필요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어떻게 결합할 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건강 증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에 대한 필요성, 우리 사회의 절실한 필요성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류를 할 때 이제 지역 그 중심형이냐 또 정체성 중심형이냐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지역 중심형 같은 경우도 그 조합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고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언급할 수 있겠고요. 또 정체성 중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지역 기반을 통해서
저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 자체라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자칫하면 또 자의적인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량에 따른 구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보면 역량이 구축되어지는 과정에 이게 데벨로핑하는 의료 사업이고, 이미 어느 정도 역량이 좀 축적된 협동조합의 자기 정체성이 어느 정도 이제 구축된 협동조합하고의 구분은 분명히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역량에 따른 구분을 하는 거가 조금 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사업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보면은 그것이 목표로 한 모든 지역 공동체의 역량, 또 모두가 건강한 사회라는 데 있어서는 시장의 근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에 언급을 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의료에서 제약을 많이 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보험에 이제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의료 사업은 비급여를 별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근거하기보다는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딴 데에서는 되게 이제 볼륨을 늘리면서 보면은 많이 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의료사업은 그런 걸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것들이 의료사업에서 또 경영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많이 하고 또는 왕진을 하거나 또 가정간호를 하거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한 여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아무런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경영의 여러 가지 위험에 어떤 부담을 안게 되고, 또 그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니까 아까 공모사업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자체가 보면 또 하나의 또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인 거니까, 여기에서는 건강보험 부분들을 저는 의료사업이 하는 자발적인 주치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이제 돌봄의 기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 노인 장기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의료 사업을 뒷받침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고찰되어지면 제도 개혁과 연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광현 박사님 오늘 굉장히 그동안 연구 부분이 의료 사업에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종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지역 중심형과 정체성 중심형의 구분을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적인 이제 제안도 해주셨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광묘 박사님 혹시 지금 임종환 교수님의 그 코멘트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게 제가 논문이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사실 임종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행위별 수가제가 다른 발표 그리고 제 논문 주된 결론으로 이제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사실은 건강증진과 1차 의료가 통합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협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짧게 발표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뺐는데요. 사실 정책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임종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위별 수가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그거를 논문에 반영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돌봄에 대해서 얘기가 한참 이제 건강증진과 1차 의료 그리고 돌봄 이거를 함께 연결하는 사업들이 제가 2020년도에 갔을 때 한참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연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연구를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유형 구분은
논문이 이미 끝나기는 했지만 얘기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처음에 이제 설립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설립이 되었는가를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였거든요. 물론 제가 정체성 중심형, 지역 중심형이라고 구분하였지만 정체성 중심형에서 출발을 했더라도 지역에 기반을 잡고 지역사회에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논문에는 조금 더 기술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서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발표하고 토론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